수근이 영상툰.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취미예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할 때도 좀 까다롭게 신경 써서 하는 편이다 보니 식당에서 사 먹어도 가게마다 국은 괜찮은데 계란말이는 별로라거나 메인 요리는 잘하는 집인데 밑반찬이 좀 입에 안 맞거나 한 곳에는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근처 식당들은 하나같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찾게 되고 결국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게 됐어요. 뭐 힘들지 않냐고 하면 사실 힘들긴 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하거나 전날 퇴근하고 집에서 미리 재료를 손질해 놓는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사 먹는 건 도저히 못하겠기에 혼자 도시락을 준비해 회사의 휴식 공간에서 식사해 왔어요. 제가 혼자서 식사하는 걸 알게 된 팀원 중 몇 명이 그러면 나도 그냥 배달시켜서 먹을래. 그러더니 같은 팀 사람들이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하게 됐죠. 그렇게 3-4명 정도가 배달을 시켜서 합류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며 도시락을 조금 나눠줘도 될 만큼 양을 늘려서 만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배달시킨 음식을 저에게 조금씩 나눠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점심 먹는 팀원 중에 한 명이 야, 아저씨 요리 잘하네. 이것 좀 먹어봐도 되지? 저것도 먹어도 돼? 하며 몇 차례 도시락에 있는 걸 나눠 받아갔어요. 도시락을 좀 넉넉하게 싸가기도 했고 칭찬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몇 번 나눠줬는데 오늘은 스테이크네? 벌써 점심시간이 기대되는걸.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여주씨 복사실 들어갔을 때 열어봤지. 맛있던데. 그거 무슨 스테이크야? 서로인이요. 근데 먹어봤다고요? 한 조각 맛만 봤어. 대단하다. 무슨 아웃백 같은 데서 파는 건 줄 알았어. 진짜 맛있더라. 여주씨 회사 때려치우면 나가서 식당 차려도 되겠어. 무슨 셰프가 만든 요리인 줄 알았다니까. 이러쿵저러쿵 칭찬하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직 점심시간이 2시간도 넘게 남은 시점에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 도시락을 열어서는 맛 좀 봤다느니 맛있다느니 하며 좋은 말을 해봤자 기분 좋게 보일 일은 없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일단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날부터도 씻으며 지켜봤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없을 때 제 도시락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집어먹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면 제 도시락에서 고기며 김치며 다 가져가서 먹고는 바닥이 보이면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가 자기 배달 음식을 먹더군요. 한식으로 싸간 날은 튀김, 갈비찜, 양식으로 준비했을 땐 파스타, 치킨을 다 가져다 먹어서 정작 제가 먹을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아예 편의점에 내려가 햇반 하나만 사서는 당연하다는 듯 제 옆에 앉더군요. 이제는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가 도시락을 2인분을 해야 할 지경이 됐어요. 같이 식사하던 팀원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자기들도 좀 불편한지 한 명씩 사 먹고 오겠다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휴게실에는 도시락을 뺏어 먹는 그 언니와 저만 식사하게 됐어요. 언니, 제가 계속 양보를 해주다 보니 햇반 하나만 가져오거나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가져와서 제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잖아요.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먹는 걸로 치사하게. 여주씨가 요리를 잘하니까 맛있어서 좀 얻어 먹었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니는 업무 시간에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도시락에 손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사이에 뭐 어때서 그래? 쪼잔하게 몇 개 집어먹었다고 눈치 주는 거야? 뭐라고요? 쪼잔? 그렇잖아. 도시락 반찬 몇 개 집어먹었다고 내가 무슨 엄청난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잖아. 와, 이 사람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까요? 그 자리에서 좀 과했다, 미안하다 이 2마디만 했어도 용서해주려 했어요. 어차피 음식이야 하는 김에 좀 더해도 막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좋게 좋게 나눠주고 했겠죠. 그런데 절더러 먹을 걸로 치사하게 구는 쪼잔한 사람이라더군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베풀 이유가 없구나
하고 깨닫고 아주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음날, 야, 아저씨, 오늘 도시락은 뭐야? 무슨 고기 같던데 어떻게 먹는 건 줄 몰라서 일단 그냥 뚜껑 덮었거든? 아,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열어봤어요? 언니 내장 먹어요? 천엽하고 생간이에요. 천엽은 소 위장? 뭐 그런 거고 생간은 말 그대로 소 생간이에요. 네? 이런 거밖에 없어? 소 말고 돼지간이나 염통 같은 걸 할 걸 그랬나요? 순댓집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야, 아저씨 진짜 이거 먹으려고 싸운 거야? 네, 천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난 됐다. 맛있게 먹어. 사실 생간은 기생충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먹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비주얼이 별로라 챙겨왔는데 아주 효과가 좋더군요. 그러고 다음날은 오전 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잠시 커피를 내리러 탕비실에 갔어요. 주로 그 타이밍에 제 도시락을 처음으로 훔쳐먹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저는 속으로 오늘 건 특히나 기대해도 좋아요 언니 하는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자리를 비웠죠. 아니나 다를까 하는 소리와 함께 얼마 안 있어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 여주씨, 도대체 도시락에 뭘 넣어둔 거야? 무슨 음식에서 화장실 변기 냄새가 나서 죽는 줄 알았잖아. 드셨어요? 그거 홍어회인데 모르세요? 몰랐지. 멍게하고 회하고 있길래 그냥 해산물이구나 하고 찝어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 아, 오늘은 냄새나는 음식이라 밖에서 먹으려 했는데 사무실에 냄새나진 않아요? 냄새는 무슨. 뚜껑 열었을 때도 아무 냄새 안 나서 그냥 회인 줄 알았잖아. 다행이네요. 다행은 무슨. 그거 한 입 먹고 아침에 먹은 거 다 토할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도시락을 말도 안 하고 막 꺼내 드세요? 내가 그런 냄새나는 음식일 줄 알았나? 왜 그런 걸 싸우는 거야? 어차피 제가 먹을 건데 괜찮지 않나요? 저는 홍어회 잘 먹거든요. 내일은 보신탕 할 건데 그건 괜찮죠?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제부터 생간을 가져오질 않나? 홍어회에 보신탕? 아저씨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정도 눈치 있는 분이 싫다는데 눈치 없이 도시락을 계속 털어먹어요? 앞으로 도시락에는 그런 것만 챙겨올 거니까 저랑 같이 드시려면 이겨내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배달을 시키거나 언니도 도시락 챙겨오세요. 호불호 강력하게 갈리는 음식들만 일부러 챙겨왔더니 정말 3일을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더군요. 다음날은 보신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가 그거 못 먹거든요. 어차피 다시는 안 건들 거라 생각해서 그냥 소고기국을 가져갔는데 그걸 또 열어봤나 봐요. 그런데 먹어보진 않고 고기가 떠다니니까 진짜 보신탕이라 생각했는지 근처에도 안 오더군요. 그 후로는 식사 시간에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도 됐다며 도망가듯 나가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15명 있는 작은 회사예요. 시 외곽에 회사가 있다 보니 퇴근하고 회사 건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나올 정도로 회사 근처는 허허벌판인데요. 웃긴 게 막상 회사 안은 IT 업종이다 보니 말끔한 사무실에 다들 좋은 컴퓨터로 일하고 있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 원래는 사무실이 중심가에 있었는데 사장님의 무슨 상속 문제? 그런 일로 이곳으로 옮겨왔다더군요.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보니 출퇴근 시 사장님과 사무님이 자차로 직원들 태워서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좋게 말하면 좀 정겹고 솔직하게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중구난 방식이긴 하죠. 그래도 다들 불만은 없는 게 사장님이 직원들을 정말 동생처럼 잘 대해주세요. 팀장님 중에 한 명은 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원비가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수술비까지 전액 지원해주셨을 정도로 미담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월급도 평범하고 직장 위치도 외곽이라 고생하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회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식하는데 사장님이 직접 고기, 야채 등등 장을 봐와서 회사 주차장에 카라반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테이블 여러 개 가져다 캠핑 분위기를 내요. 그러고는 12시 반쯤 되면 다 같이 점심 겸 회식을 시작하죠.
그러고 먹고 놀다가 오후 5시쯤 되면 그날은 사장님이 술을 드시니까 사모님이 카카오 택시 불러서 집까지 보내주고 끝이죠. 원래는 분기마다 한 번씩 했는데 사장님이 더 자주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꿨어요.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쉬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다들 찬성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최근 일손이 부족해 결국 우리도 신입사원을 뽑게 됐어요. 회사 위치가 거의 오지 근무에 가까운 위치라 지원자가 잘 없었죠. 그러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 한 명이 지원해 16번째 직원이 됐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3달이 됐을 때쯤. 오늘 회식날 맞죠? 그래, 안 그래도 장 보러 가려 했는데 신입씨 뭐 먹고 싶어? 어차피 오전 근무 끝나면 회식이잖아요? 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도 돼요?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회식하면 업무 같은 거 안 하는데 일 있는 사람은 먼저 가는 게 맞죠. 그래도 그 시간은 원래 근무 시간인데 강제 참여였어요? 생각보다 꼰대 회사였네. 제가 뭐 고기 안 먹는데 그만큼 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쉬는 오후 조금만 빨리 퇴근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있어봤자 먹고 놀기밖에 안 하는데 보내주시죠. 뭐 바쁜 일이야? 태워줘야 해? 그건 왜 물어보시죠? 그냥 개인 사유예요. 원래는 오늘 오전만 반차 올리고 오후는 회식이니까 출근 안 하려 했는데 상담할 여가가 없어서 출근한 거거든요. 뭐 알았어. 아휴, 왜 항상 편의를 봐주면 저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까요? 점심부터 회식한다고 오후 업무를 안 하게 해주는 건 사장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건데 마치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뭔가를 더해달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했나 봐요. 다들 오전 업무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회식 준비하는 사장님을 도와드리러 주차장에 왔는데 그때부터 사장님은 풀이 죽어 계시더군요. 처음에는 다들 무슨 일인가 몰라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사장님과 친구처럼 지내시는 옛 직장 동기였다는 전무님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신입사원이 그런 말을 하고 퇴근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다들 너무 황당해서 순간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어 잠깐 정적이 있었죠. 전무님과 팀장님들이 불같이 화가 나서 당장 회사로 다시 불러드리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더니 카라반에 혼자 들어가셔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 계시더군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직원들을 동생처럼 생각해서 새벽부터 픽업까지 직접 하는 사람인데 꼰대 같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결국 회식을 할 때도 사장님이 시무룩해 있다 보니 다들 분위기가 착잡하게 가라앉았고 평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흔적도 없고 가시방석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사장님은 몸이 안 좋다고 쉬시고 전무님이 팀장들을 모아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회사가 어수선한 게 말이 되냐,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 그러시더니 회의에 들어갔어요. 회의는 길었는데 대충 결론만 들으면 회식 좋아하는 사장이 회식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 이번 주 업무를 좀 빠듯하게 진행해서 금요일 오후 일정을 비우고 한 번 더 회식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났나봐요. 그 신입사원은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주말에 자기 여자친구와 바다에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 개인 사정이라는 게 여자친구와 여행이었다는 게 알려지며 직원들 사이의 호감도는 더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사장님 승인은 받았고 금일 회식 참여 여부 확인하는 문서 여기 놔둘 테니까 10시까지 다들 참가, 불참 표시하고 서명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회식에는 참가, 불참을 미리 조사해서 알아두는 게 포인트라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하나의 함정이 더 포함돼 있었죠. 12시쯤 됐을 때 업무는 다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신입씨 말고는 전부 다 회식 참여 맞아? 오케이. 그럼 신입씨는 남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에 회식 준비하러 가. 네? 왜 저만? 신입씨는 회식 불참한다며. 그럼 남은 업무 시간 일하고 가야지. 다들 노는데요? 저번 주에 회식할 때 앞으로 회식 불참자 남아서 일하기로 정했잖아. 쉴 거면 연차 쓰고 쉬기로 하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지? 처음 듣는데요? 저 그날 오전만 하고 갔어요. 아 그래. 뭐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뭐 어쩔 수 없지. 어쩔래? 연차 쓰고 퇴근할래? 아니면 남아서 일할래? 아니 남들은 다 그냥 고기 먹고 노는데 저만 연차 쓰고 나가라고요?
원래 8시부터 5시까지가 근무 시간 아닌가? 나머지 인원들은 회식이라는 업무에 투입됐으니까 12시 반부터 5시까지 거기 매달리는 거고, 신입씨는 일반 업무를 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아? 오늘 식사는 없으니까 알아서 배달시켜 먹고 영수증 제출하도록 하고 1시부터 하던 업무 투입하도록 해. 이거 저 먹이려고 일부러 다들 짜고 이러시는 거죠? 어차피 노는 거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서 다들 말도 안 해주고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오후 업무를 통상 업무와 회식으로 나눠서 하고 싶은 거 선택지를 줬고, 신입씨가 통상 업무를 골랐으니 업무를 주는데 뭐가 불만일까? 아까 보니까 하던 거 남은 양이 오늘 중으로 딱 마감할 수 있겠던데 힘내서 마무리 잘해봐. 수고. 그렇게 그 신입만 사무실에 업무하라고 남겨놓고 다들 회식하러 나갔어요. 결국 1시간쯤 있다가 신입은 화를 못 참고 택시 불러서 탈주해버리더군요. 회사 정문으로 나가는 신입씨에게 무단 퇴근은 징계 사유인 거 알지? 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 후 신입씨는 그날 일을 징계받지 않는 대신에 연차 휴가권을 쓴 걸로 하기로 해 출근해놓고 휴가도 하루 날아가 버렸다더군요. 그러게 왜 편의를 봐주는데 그렇게 선을 넘어가며 자기만 생각해서 스스로 손해만 보고 자기에 대한 주변 사람들 평가도 엉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무실에 직원이라곤 10명이 안 되는 곳이다 보니 식사 시간이 되면 사장님과 팀장 등과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아휴,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식중해이니 하며 자꾸 일 이야기를 꺼내서 다들 밥 먹는 시간을 극혐하는데요. 최근 사장님이 구청에 몇 차례 다녀오시더니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응시하려면 직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돼. 다들 우리가 다루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내년까지 그 자격증 따와.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게 뭔지 검색을 해보니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3개나 써야 하고 합격률도 엄청 낮은 등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공부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을 치고 합격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비슷한 걸 다루는 거지 현업의 종사자도 아닌데다가 수당도 안 주면서 매일 야근시켜 공부할 시간 따위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 아무도 시험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져와 놓고 점심시간마다 아니 자격증 따라는 이야기를 2달째 하고 있는데 책 한 권 산 사람이 없냐? 이러고 있는 통에 아주 환장하겠더군요. 식사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마주치면 직원들 보고 자격증 따라는 이야기뿐이었어요. 1년에 시험이 5번이나 있는 시험인데 거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붙을걸. 여주씨 공부하고 있어? 아, 그거 알아봤는데 합격률 너무 저조하던데요? 공부 안 하고 시험하는 애들이 부지 기수라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된다니까. 아휴, 다들 바빠서 그렇죠 뭐. 사장님, 그게 그렇게 급하면 그냥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뭐?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뽑으려면 연봉을 얼마나 줘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헐, 그거 가진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그렇게 커요? 당연히 없을 수가 없지.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국가사업 몇 개는 더 넣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자격증 보유자가 연봉이 훨씬 세지. 아마 여주씨보다 연봉을 한 1,000만 원은 더 줘야 할걸? 와, 그럼 저희도 시험 쳐서 붙으면 월급 많이 올려주시겠네요? 월급 한 20만 원 더 올려주지. 연봉 차이가 크다면서요. 월급 20만 원이면 연봉이라 해봐야 200만 원 차인데요. 여주씨는 여기서 일 배워서 시험을 친 거잖아. 그리고 연봉을 1,000만 원 올려줄 거면 그냥 자격증 가진 사람 뽑고 말지. 여주씨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왜 하겠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격증 시험 준비나 잘해.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 뽑으면 돈 많이 든다. 기존 직원인 나는 자격증을 따도 월급을 안 올려주겠다. 그럼 난 자격증을 왜 따야 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퇴근하는 데다 대고 여주씨 퇴근하면 자격증 공부 꼭 해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만 네 하고 그냥 무시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갔을 때 집에 그 자격증 책이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거 오빠가 공부한다고 사왔을걸? 이거 생각보다 유망한 자격증인가 봐요. 컴퓨터랑 상관도 없는 일하는 오빠가 공부하겠다고 책도 사고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서 듣고 있다는 걸 보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제대로 공부해볼까 생각했어요. 사장님, 그 자격증 말인데요. 어? 왜? 합격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시험 시간도 막 4-5시간씩 치는 고난도 시험인데요. 퇴근을 너무 늦게 하니까 4-5시간씩 연습이나 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에서 따로 시간을 좀 주시거나 퇴근을 좀 빨리 시켜주시거나 하나만 좀 해주세요.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매일 야근을 무슨 8, 9시까지 하는데 무슨 수로 공부해서 합격해요? 하 참, 여주씨, 그게 나조차고 시험 치는 거야? 자격증 따면 여주씨 연봉 올라가고 팀장 되고 그런 건데 왜 회사가 그런 걸 양보해야 하지? 옛말에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노력을 해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고는 진짜 내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고 만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저 자격증을 따면 다른 회사 갈 때 훨씬 좋은 조건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들었으니 꼭 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오빠 인터넷 강의도 같이 듣고 쉴 때마다 혼자 공부해서 진짜 자격증을 땄어요. 사장님, 그때 말씀하신 자격증 땄어요. 뭐? 아이고, 대단하네. 잘했어, 여주씨. 그리고 말인데요,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려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격증 따고 알아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지금보다 월급 100만 원 가까이 더 주면서 채용 공고 냈길래 거기로 가려고요.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 자격증 땄다고 바로 이직하겠다고? 양심이 있는 거야? 사장님이야말로 양심 있으세요? 제가 자격증 공부할 때 책을 한 권 사주셨어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니면 공부하라고 퇴근이라도 좀 일찍 시켜주셨어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회사가 왜 나서서 도와주냐고 하셨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자격증 땄고 자격증 저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문제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지시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회사에 뭐 하나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럼 월급을 저쪽보다 많이 쳐주세요. 저기는 월급 지금보다 100만 원 더 준다 그랬어요. 사장님은 20만 원 올려준다면서요. 저쪽보다 더 높게 해서 150만 원 혹은 그 이상 주신다고 하면 남아 있어보죠. 아니 150? 장난해 지금? 그 정도면 여주씨 월급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 정도 해주시면 남아 있겠다고요. 싫으시면 말고요. 다음 주부터 퇴사 준비할 테니까 후임자 지정해주세요. 인수인계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사장실을 나갔는데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났는지 따라 나와서 또 따지고 들더군요. 참,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한테 화를 내고 험담하다니. 그래서 오늘 당장 퇴사할 테니 인수인계는 알아서 하세요. 퇴직금 하루라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니까 밀리지 않게 보내시고요. 하고 짐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저녁에 전화가 와서는 여주씨, 내가 잠깐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내일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지. 그러시길래 아니요, 그만뒀는데 제가 거길 왜 가요? 하고는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를 쉬었다가 이직하기로 하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전 회사의 동료 중 하나가 사장이 또 자격증으로 자기들 괴롭힌다고 하소연하면서 해주는 말이 결국 사장이 노리던 그 국가사업이라는 건 조건 미달로 서류조차 내보지 못하고 광탈했다고 하고 아직도 제 이야기하면서 씩씩거리며 화를 낸다더군요. 그러게 말이라도 좀 둥글게 해줬으면 제가 이직을 하진 않았을 건데 욕심만 가득해서 자기가 날려먹어놓고 아직도 반성 없는 거 보면 또 누군가 저처럼 자격증 따서 탈출해버리길 반복할 듯해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사장님 밑에 2개의 팀으로 운영되는 작은 회사인데 저희 팀은 부사장님부터 제 밑에 신입사원 2명까지 전부 여자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사장 밑에 저를 포함한 사원 4명, 그리고 신입 2명, 이렇게 6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원들끼리도 연차가 긴 선배 사원들과 저보다 3개월 일찍 들어온 언니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4사람은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고 사무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 일찍 들어온 언니는 저랑 좀 다르게 선배 사원들하고도 사근사근 지내는 듯 싶더니 얼마 전부터는 부서장님과 딱 붙어서 다니더군요. 웃긴 건 그러면서부터는 그 전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 사원들과 마치 담이라도 쌓은 듯 갑자기 사무적으로 지내더군요. 뭐 자기들끼리 뭐 편가르기 하나 생각 들었지만 저야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회사 사람들끼리 관계 같은 건 관심도 없는 편이라 그냥 내 일만 하고 지냈죠. 휴게 시간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편가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야 어차피 그 시간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데 다 쓰기 때문에 딱히 혼자 지내도 외롭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좀 더 지나고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 냉랭한 분위기를 뿌리기 시작하더니 업무를 하면서까지 기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휴, 돈 벌러 왔으면 일이나 할 것이지 무슨 기싸움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더군요. 팀 프로젝트가 마감돼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됐어요. 오늘 원래라면 나도 참가해야 하지만 고객사가 급하게 요청사항이 있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가봐야 하게 됐어요. 법인카드 맡겨놓고 갈 테니까 부서장이 주관해서 맛있는 거 먹고 오도록 해요. 아, 이 막장팀 회식에 중대를 해주든 눈치를 주든 뭐라도 해줘야 할 사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버리게 됐어요. 아휴, 비싼 소고기집을 예약해뒀는데 안 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참가하는 듯 했어요. 언니와 신입사원들은 무슨 부서장에게 아부하느라 드시기 편하게 고기를 얹어 드리느니 쌈을 깔끔하게 싸드리느니 어쩌고 하며 아주 꼴사납게 난리를 피우더군요. 부서장은 그걸 또 황제 대우 받는 느낌이라느니 하며 좋다고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러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여주씨, 이번 주 업무 분장표 봤어? 네, 이거 너무 많지 않나요? 선배도 그래요? 이거 보니까 말이야, 우리랑 여주씨만 야근 한 2시간씩 더 해야 겨우 끝나게 잡아놓고 자기들은 정시까지 놀면서 해도 될 만큼 쉬운 것만 몰아놓은 거 보이지? 어? 진짜네? 내 것만 봐서 그냥 회사에 일이 많은 줄 알았더니 딱히 안 그렇네요. 그래, 어제 부서장하고 여왕놀이 하는 거 맞춰준 애들 업무도 우리한테 떠넘겨놨어. 이거 봐, 이거. 나는 밥 먹을 시간도 빼서 협업사 화상 미팅 잡아놨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자기들끼리 여왕놀이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선배들이 사장님께 부서장과 일 못하겠으니 옆팀 사람들과 자기들을 교환해달라고, 안 해주면 인수인계고 뭐고 없이 당일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으름장을 놓아서 하루 만에 옆 팀원과 선배들이 자리를 바꾸게 됐죠. 선배들이 빠지자 바로 업무가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옆팀 직원들도 경력이야 길지만 선배들보다 후배에 일하는 실력도 그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간신배 같은 사람들과 여왕놀이에 취한 부서장 덕분에 괜히 저만 야근하게 된 셈이죠. 아니 왕 부서장, 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심심하면 야근해? 협력사에 납기일도 못 맞춰? 죄송합니다. 그 인원이 교체돼서 아직 숙련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봐요 왕놀이 부서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라고 감투를 씌워주고 월급을 더 주는 거 아니야? 팀의 업무가 빵꾸가 났어. 그럼 책임이 부하 직원에게 있겠어? 아니면 부서장에게 있겠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말해야 알아? 사장님께 한 소리 듣고 와서도 자기를 여왕님처럼 모시는 시녀 같은 부하들과 외근 걸어놓고 업무 시간에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오는 듯 별로 반성이라고는 안 하는 듯 하더군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나여주씨, 잠깐 사장실로 와봐. 사장님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갑자기 저를 호출하시는데 부서장이 이젠 업무 문제를 내 핑계대서 총알바지로 내세웠나? 나도 선배들 따라 부서 옮길걸. 이런 생각하며 얌전히 따라갔어요. 여주씨도 왕 부서장 따라가기로 했어? 네? 따라가요? 어딜요? 여주씨는 모르는 일이야? 왕 부서장, 그 인간 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어제 꿍해 있다가 자기 따르는 애들 모아다 부당한 대우를 했느니 어쩌니 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거기 가담했냐 묻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서로 피곤할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어. 갑자기 윽박지르듯 말해서 미안해. 여주씨는 자리로 돌아가 있어. 아휴, 몇 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혼 좀 나고 칭찬도 받고 그랬을 텐데 뭘 좀 잔소리 들었다고 쫌팽이처럼 꽁하게 있다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자기는 평소에 회식에서 고기쌈 안 싸줬다고 업무 몰아넣어서 야근하게 만드는 주제에 옆 부서로 간 선배는 주변에서 한동안 여왕처럼 모셔주니까 자기가 진짜 여왕님인 줄 아는가 봐. 누가 뭐라 하니까 못 참겠는 거지. 그렇게 선배들과 저는 지금까지 부서장이 부당하게 대했던 고기쌈 사건, 업무 시간에 친한 애들 데리고 카페 나가고 할 일은 우리에게 떠넘긴 일, 신입사원 업무가 밀렸다고 저한테 주말 출근 강요했던 일 등등 부서장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전부 보고서로 올렸어요.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4명 모두 해고하기로 했죠. 거기다 해고 이후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당하게 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거기다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찾아내 부서장과 밑에 따라다니던 3명 모두 사장님께 고소당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이 업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전화 한두 통 해보면 다 아는 사이일 정도로 사장님들끼리 다들 잘 아는 사이라 다른 회사로 옮겨가려고 시도를 해봤다는데 그쪽 회사 면접 때 그 회사 사장님이 이웃 회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왕놀이 지원자는 이런 일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하고 대놓고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 너를 뽑을 생각은 없고 그런 짓을 저지른 네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식의 면접을 몇 차례 겪게 됐나 봐요. 최근에 보니까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데 이쪽 분야에 입문하려고 들인 시간, 노력도 여기서 쌓은 커리어도 잠깐의 여왕님 기분으로 제멋대로 한 덕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